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56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전 3주 동안 일요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월요일 0시 기준 신규 감염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심상치 않은 수치입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는데요. 지금까지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 가운데 한 곳이 이 요양병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염된 환자들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환자 1명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간 1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환자 9명과 간호사 1명, 간병인 1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2월 말부터 환자와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환자들 중 절반 정도만 백신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확진자들은 모두 같은 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층을 집단 격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위중증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첫 주 평균 107명에서 한 달 만에 16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화율도 한 달 새 빠르게 늘다가 최근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이용시설 내 집단 감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1.4% 정도입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경우 감염되면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중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3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바이러스 전파력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간호사 노동조합이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스타벅스와 디즈니랜드도 노 마스크를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트레이더조스와 월마트, 코스트코에 이어 스타벅스까지 백신을 다 맞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잇따라 규정을 바꿨습니다. 디즈니 월드도 선택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I don't mind the masks, but I definitely feel like it's liberating to not wear them.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스크 지침 완화 근거로 최소 3개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들 연구에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를 전파할 정도의 바이러스가 몸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ased on the continuing downward trajectory of cases, the scientific data on the performance of our vaccines,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virus spreads. 그러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이 아니라며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I will continue to wear my mask around people that I feel are more vulnerable because I think it's the responsible thing to do.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된 미국에서는 이처럼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1차 접종률이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의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한 이후 노마스크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추석 무렵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얼마나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내에서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73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7.3%입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대로 11월 말까지 전체 70%가 1차 접종을 마치려면 남은 199일 동안 하루에 약 16만 명씩 접종해야 합니다. 9월 21일인 추석 당일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 약 27만 명씩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백신 접종률이 2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김부선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일부 열차를 서울 도심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인천 검단의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주 청와대에서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며 노선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김부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일부 열차를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X-D 노선을 현재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담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GTX-B 노선과 같은 선로를 쓰는 방식으로 GTX-D 노선의 일부 열차를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 김포와 서울 강남, 경기 하남을 잇는 노선을 인천시는 인천과 경기 부천을 거쳐 서울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GTX-D 노선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GTX-D 노선이 지금 김부선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이 서부 지역에 상당한 지금 민심의 이반이 있어서 민주당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GTX-D 노선의 수정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GTX-D 노선이 다른 노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환승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D 노선이 당초 지자체 요구한 대로 서울 강남을 거쳐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을 건의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이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건의에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과한 건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을 처음 꺼낸 지 5개월 만입니다. 이후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면서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지율도 하락했고 결국 전체적으로 대선 경쟁 구도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국민의 주거권 등을 신설하자며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쟁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도 전북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호남 방문을 앞둔 가운데 정 전 총리도 전북과 전남 여수를 찾아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개헌 공약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론을 꺼내는 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사 가족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서울의 한 옷가게를 방문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 흰 바지를 입거나 수차례 옷을 입고 벗기를 반복합니다. A씨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옷가게를 나서자 매장 직원이 따라갔다가 얼마 뒤 매장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뒤 A씨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직원을 잡아 끌고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를 말리는 매니저의 뺨도 때립니다. A씨가 입고 온 옷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이라고 오해한 직원이 쫓아가 구매 여부를 묻자 화가 나 폭행한 겁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28일째인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폭행 혐의는 뚜렷하게 입증됐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의 가족인 A씨에겐 면책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벨기에 대사관 측에 A씨가 가진 면책특권의 포기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에 따라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